공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정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행정 감사 시간에 우리 교통안전건설국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도 다 궁금사항 다 질의를 하셨고, 오늘은 결산 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미처 질의 못한 부분 몇 가지만, 또 중복되는 질의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근 국장님은 아까 이달 말로 퇴임하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서운하시죠? 시원섭섭합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하고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짧고 굵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71쪽을 보시면요, 안전관리계획 및 자연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 책자 제작에는 경비가 있더라고요. 525만 3,522원. 책자 보고 계시나요, 과장님? 네. 71조. 이 책자 내용이 보통 건당 몇 페이지 정도로 돼 있어요? 한 건당 대충. 대략 한 300페이지 정도. 그렇게 예, 많은 예. 재난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렇습니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동절기 낙상 사고 예방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동절기 낙상 사고 예방 관련해서 책자 제작도 가능하십니까? 그건 이제 제설이나 폭설에 대한 매뉴얼이 네. 따로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네네. 네. 가능하죠. 네. 내년 올 하반기부터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그 책자도 좀 한번 제작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듯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5쪽 보시면은 의용소방대 400만 원 지원 경비가 미집행, 이제 큰 재난이 없으므로 미집행이 됐는데, 이 400만 원이 주 목적이 보통 이제 지원 경비는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의용소방대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네. 그럼 1인당 얼마 걸 잡으시는 거지? 저희 8,000원 8천. 공무원에 준해서 8,000원 받습니다. 금액이 터무니없는데? 제가 이거 의용소방대 현황을 좀 보니까 평택의용소방대가 전체가 22개 대로 편성이 돼서 정원이 남성이 825명, 남녀 해서 이제 825명, 또 송탄의용소방대가 470명. 그러면은 8,000원씩 잡으면은 약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거든요. 의원님 이 예산은요. 네. 저희가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아,
당연히 소방관들이 출동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각 지구대에 있는 의용 소방대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네. 네. 이제 소방관을 하고 이제 보조해주거나 참석하신 분.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제가 ABB식으로 이제 예산을 뒀다가 예. 이제 화재 사고가 나고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만 오신 식비 분들 제공한다. 에서 그분들한테 이제 급식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시면은요. 의용소방대 활동 물품 지원도 또 있어요. 뭐 대형 천막 18개 대, 아이스박스 10만 원짜리 36개 대. 이거 이제 지난해 이게 이제 보급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대형 천막이 18개 되면은 지금 송탄하고 평택하고 해서 총 합계가 38개 대인데 반 정도 지급해 주신 건가? 반 정도 2분의 1? 뭐 기존에 뭐 있고요. 네, 각 네.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빠짐없이 다 예. 골고루 다 보급을 해 주신 예, 거죠? 이게 부족할 때마다 저희가 보급을 뭐 신청 지원해 줍니다. 예, 신청 안 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예. 이런 봉사하시는 그런 팀한테는 소홀하지 않게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빠지는 거 없이. 그리고 그 저류지 쪽에 그 먼저도 이은하 의원님도 이제 행정감사 시간에 많이 질문하셨지만은 그 환경정비 공사 좀 깨끗하게 좀 잘 좀 해주시고 네. 예산은 뭐 충분합니까? 예산은 좀 뭐 다 정리하다 보면 이제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금년에 이제 이은하 의원님께서도 이제 영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35개를 전부는 다 확인을 못했지만 일부 좀 가봤습니다. 이제 가봤는데 실태를 좀 보려고 가보니까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해서 일단은 수목이 장기간에 이제 자라니까 나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제초 작업을 이제 매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거 이제 건식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면 이제 좋은데 이게 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이 수풀이 많이 자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건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이제 방치 이용했던 농구대라든가 이 체육 시설이 이용하다가 이제 폐쇄가 되는 거에 대한 거 시설물이 상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를 이제 파악을 하고 금년에 있는 예산을 충분히 다 뭐 잔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다 집행을 할 거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적극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환경 정화 사업은 그 연중 행사잖아요. 어쨌든 때가 되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연중 행사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를 좀 작성해 주셔서 몇 월 달 되면은 우리 저류지 시설을 한번 돌아보시고 환경 정비 사업을 먼저 할 때가 있고 조금 뭐 한두 달 늦게 할 때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먼저 할 때 있으면 그쪽 먼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께서 지나다니시면서 그 너무 그 뭐 숲이 우거지고 잡초가 많이 우성해지면은 시민들께서 뭐 좋은 얘기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 데부터 우선 작업을 좀 시키셔가지고 시민들께서 좀 지적사항을 안 내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92쪽에 그 폭염 예방 물품 지원 그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엊그저께 김영주 의원님도 그 말씀 푸른도시 사업소 때 공원과 질의하셨지만은 지금 공원 내에 정자들이 있어요. 쉼터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쉼터식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여름에 쉼터가 지금 노인정도 쉼터로 활용하죠. 여름철 폭염 예. 대비 쉼터로. 예,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고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마을회관이 있고요. 마을에 가면.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도서관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실내 공간이니까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게 다 시설 돼 있을 테고 뭐 선풍기는 기본적으로 돼 있을 테고 이게 정자 쪽도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천정 쪽에 선풍기를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폭염 예방 지원금으로 가능한 건지.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폭염 무더위 쉼터로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공원 시설에 있는 그 정원 시설들이 그러나 아마 푸른 도시 사업소에서 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더위 쉼터로의 이제 지정 여부는 좀 다시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푸른도시 사업소 그 관련 과장님하고 협의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94쪽에 보면은 소형 제설 장비를 이제 취득을 했어요. 1,800만 원, 1,836만 5천 원. 그래서 1차 올해 뭐 다행히 뭐 큰 대형 뭐 제설이 안 내리면은 뭐 이 장비를 사용을 안 하겠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폭설이 내리거나 그러면 이 장비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해 보시고 네, 추가적으로 또 차츰 장비를 좀 증액을 시켜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좀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그 1-17 종로 그 신설 공사가 일본 국도에서 브릿지 산업단지로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이게 이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한 160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송탄 출장소에서는 이 큰 예산을 준비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답을 해 주셔서 이게 왜 신설 도로인데 왜 이게 시급하냐면은 지금 모곡동 차고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수소버스, 대중교통과장님 수소버스하고 전기버스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총 몇 대가 네, 최종적으로 220대 22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고 충정소 확보를 해놓은 그런 사업인데 그 예산도 지금 뭐 국비 몇 프로예요? 총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저희가 400억 예산하고 있습니다. 400억. 네. 그 국비하고 도비 매칭이 얼마예요? 도비 3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30%? 네. 국비는 없고요. 국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비율은 제가 잘 어쨌든 뭐 국도비는 우리가 활용을 받아서 써야지 활용 안 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렵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장기간 지체되는 과정으로 해서 반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하고 좀 협의를 해봤는데 사실 어렵다. 송출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좀 다시 받아서 하시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본청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간선도로 시도급이라든지 대로급까지는 저희가 출장소 뭐 관할 지역 관할 없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저희 이 본청 관할의 대로, 소로, 중로까지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당장 저희 쪽으로 다 그런 사업들이 다 몰려오다 보면 저희 실링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도 전혀 없어가지고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교통량을 분담하고 있는 시도 6호선 같은 경우도 2018년부터 지금 계속 보상만 주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도 끝나지도 못했고 반도요. 그런 사업들을 갖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다른 사업들을 가져온다면 저희도 모든 사업들이 다 같이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급은 그냥 이거 좀 어렵더라도 출장소에서 각 출장소에서 맡아서 좀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도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안 맞아요. 과장님도 옳은 말씀을 하셨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이 차고지 사업을 하시면서 도로 없이 지금 차고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장님이 결제를 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게 시장님이 나서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이게. 우리 시의원분들이 행정감사 때, 결산감사 때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주변 기반 사업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왜 주변에 민원 발생 계속 유발시켜 가면서 사업을 시작해 놓고 마무리를 빨리 하려면 예산을 투입을 시켜줘야지. 예산 투입 없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전체적인 실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뭐 다른 과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과에서 전체적인 자기네 실링으로 해서 사업비를 갖다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지 않는 이상 저희 건설과 도로과 내 한정된 실링 가지고서 중록구까지 끌어안다 보면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적은 책임은 시장님한테 다 있는 거죠. 아, 그런 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대중교통과장님이 해결하시겠냐고. 해결 못해요, 대중교통과장님이. 해결하실 분은 시장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송탄 출장소에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출장소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지 그걸 갖다가 사업비는 일정 부분은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기본이 100억, 200억 가는 건 다 기본입니다. 지금 중록급은요. 그러면 그 사업들을 갖다 한 건 한 건 다 그걸 본청으로 넘길 거 아니야 이거죠.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이거를. 버스 220대 처음부터 220대가 한 번에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은 거기가 지금 우리 과장님도 현장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버스가 다닐 길이 아니에요. 지금 뭐 거기 그 출퇴근 차로 쓰는 그 관광버스 차고지 거기 한 군데 있고 마을버스 거기 다니고 그러지만은 버스 대형 차들이 다니면은 거기 그 소로에서 안전사고 많이 납니다. 그런 걸 아시면서 거기다가 차고지를 일단 설치를 해놓고 대형 버스를 걸리다가 순차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출장소 사업들도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게 시급성이 이제 있느냐를 판단해서 출장소 내부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다음에 제가 대중교통과 부시장님 또 시장님 다 같이 해서 우리가 이거 간담회 한번 해야 돼요. 그냥 이거 시간만 보낼 게 아니에요.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지. 과장님 아셨죠? 건설 도로과장님. 예, 너무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탁 내가 너무 어려운 부탁 드리고 있나? 답이 없으시네. 어려운 부탁인가 봐. 답이 없으셔. 시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시고 이런 심각성을 좀 말씀 좀 드려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시라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먼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지금 앞에 사용하고 있는 중로를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님 용역을 잘못한 거지 처음부터. 네, 저희 용역 마을 안길을 갖다가 버스를 저기 순회시키겠다고 그 용역을 잘못한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 주시면 그 옛날 얘기 하시지 말고 어차피 진행형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중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님한테 저기 건설도로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송출에 건설도시과장님 해서 개별적으로 다 보고 드리시라고. 알았죠? 답 안 해주시면 답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 국도에 지금 그 무슨 철강 앞에 그 도로 공사하는 거는 그 무슨 공사예요? 저 지대역 조금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그 기존에 이제 민간 사업자가 거기 네. 이제 그 하수도 박스 공사를 무슨 박스예요 그게? 그 이제 우수가 이제 빠진 간이 네. 작으니까 네. 일시에 비가 왔을 때 이제 하수관을 확장해서 하수도 박스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농배수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나가다 농배수로가 있는데 이제 그쪽이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 농배수로 용량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박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우회도로를 갖다 공사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뭐 지하차도 개설한다고 평택시에서 저기 조합에다 주문을 했잖아요. 뭐 1,200억 지금 현재로는 한 1,200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하차도 개설하게 되면 그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지금 박스 저기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가게 되면요 아마 지하로 갈 겁니다. 그 밑으로 박스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공사 기간이?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언제까지 걸리나 좀 확인해서 오늘 정도 답을 좀 주세요. 그쪽에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일본 국도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기 그 금계국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기 도로관리과. 저게 꽃이 금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금계국. 맞나요? 네, 의원님 맞습니다. 저거 보기에 저런 식으로 풀이 많이 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시민들이 풀 내달라고 아마 민원을 제기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저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었으니까 저거 비워달라고 그러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기 건설도로과장님. 네, 저게 이제 그 금계국이 야생초의 하나의 잡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생력이 굉장히 저렇게 세고 관리하는데 뭐 네, 아니 그런 문제는 없어요. 예산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게 이제 처음에 식재해서 음. 번지기까지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만 잘 관리가 된다면 도로를 개설을 할 때 건설도로과장님 도로를 개설을 할 때 번면에 이제 뭐 잔디도 심고 뭐 또 뭐 많이 그 설치하죠 번면에다가 주로 이제 번면 사면 같은 경우 이제 경사도가 높을 때는 이제 번면 보호 블록 같은 거 하고요. 경사도가 좀 심각하지 않을 때는 이제 뭐 시댁 매트라든지 아니면 잔디라든지 이제 해서 이제 초화를 그러니까 많이 씁니다. 잔디보다는 어차피 그 기부 체납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건설 도로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런 쪽으로 초안을 잡아서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뭐 잔디 심어놓으면 또 잔디 걷어내고 저기 꽃씨 뿌리기 뭐 하니까 처음부터 저런 식으로 하면은 평택시의 제초 작업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뭐 설계 시 한번 검토를 그죠?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저런 식으로다가 유도를 하면은 평택시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126쪽의 건설 도로과 세계동 102호선 이 개돌 공사하고 이게 어디예요, 위치가? 소로 1-102호선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그게 저기 은실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뒤에 은실 지하차도 지나서 그 뒤쪽에 그 철도 옆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342호. (128쪽에) 보면은 소로 2-342호. 그 다음에 131쪽에 보면은 소로 2-692호 어디예요? 예, 소로 저기 692호선은요. 그 더마트라고 그 뒤죠? 예 뒤쪽입니다. 거기 현재 지금 도시계획 불법 때문에 그 좀 도시계획선 다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342호는 342호선은 그 옆에 도로를 갖다 현재 공사 거의 완료된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더마트 뒤쪽으로 지금 저기 도로 신설 공사를 하잖아요. 도시계획에 의한 그 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 안쪽에 빌라나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 더마트의 진입차로가 지금 그 동네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 중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교통에 혼잡이 있어서 좀 불편해들 하시니까 그 이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서 거기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뭐 7통 지역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세계 공단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끔 거기가 또 바로 나와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설계 용역비가 좀 확보돼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좀 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같이 동시에 개통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쪽에 지대동산 44-26 이 도로 포장공사는 뭐지? 132쪽 지제동산 44-26번지 도로 포장공사. 여기 국민권익위에서 조정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된 건데요. 그 국도 45선 고덕산단 진입로 쪽에 예, 그 도로를 갖다가 이제 저기 한 겁니다. 이게 지제 교차했는데요. 이은하 의원님 이거 아십니까? 공사? 이거 뭐 지역 의원님들도 몰라요, 사실. 어디 부분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잘 몰라요. 별도로 뭐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면은 잘 모르니까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별도로 지역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참고가 많이 되죠. 그 세계동 대로 1-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기된 거죠? 무기한 연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정책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도로관리과는 뭐 잘 하고 계시고 교통행정과 송탄
그 어린이집 송탄공단 어린이집 위치 아시죠? 예, 예. 얼마 전에 거기 저 여성보육과에서 그 저기 주차장 포장을 해놨어요. 주차장 그 예, 예. 시설 해놔서 그 앞 거기가 이제 산업단지 내 도로인데 그 앞에 그 속도 제한 카메라 그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가능할까요? 설치 올해 내로 올해는 뭐 카메라 예산 다 소진됐습니다. 소진됐어요? 예, 예. 그래서 뭐 CCTV 카메라가 주요 그 단골 민원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개선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면 이제 CCTV 카메라를 이제 다뤄달라 그러는 건 시에서 지자체에서 다 설치하는데 이 단속하는 그 과태료는 다 국비로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중앙에다 건의해가지고 이 국비에서 받아가는 일정 부분 금액만큼은 시 자체 재원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가 이걸 설치만 다 해놓고 이 돈 되는 과태료 수입은 다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게 모순 구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중앙에 지금 건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거기 과태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아니 할당량을 그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지금? 저희가 뭐 방지턱이라든지 속도를 줄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지금 뭐 방지턱? 단속 카메라 가지고는 뭐이 근데 거기 공단 내길이라 화물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럴 텐데 짐 실은 화물차들도 많이 그 통행하고 그럴 텐데 방지턱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당연히 불편합니다. 주위에 있는 진동 때문에 과속 방지턱 그 진동 때문에 일반 그 노인보호구역 시골 동네 그 농촌 부락 같은 데는 뭐 집에 대부분 금이 간다 그래가지고 담벼락에 금이 간다 그래가지고 과속 방지턱을 좀 철거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반 도로는 사실상 과속 방지턱을 해도 모형만 갖춰놓은 그 무늬 격자만 갖춰놓은 과속 방지턱이 돼야지 그 주변에 차량 파손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또 그게 이건 뭐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과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타 그 교통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를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대전교통과 그 신대동 차고지는 아직 그 저기 아직도 용역 중인가요? 철도 네, 도시철도과에서 도시철도과에서 연말까지 용역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네,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1년이 넘게 걸려요 용역이? 용역 기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언제 용역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가지고 사업을 언제 합니까 그러면? 그 용역 업체가 어디예요?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그 아니라 계약서하고 용역 업체하고 그것 좀 저기 오늘 중으로 갖고 들어오라 그러세요. 저 도시철도과 계약이 용역 계약이 1년씩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네, 8월에 중간 보고회가 있고 그 네. 이제 협의 후에 이제 연말에 용역 준공하는 그 걸로 알고 용역비가 있습니다. 얼마예요?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도시철도과장님한테 저기 이따가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중으로 갖고 들어오라고 해서 계약서하고 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농사업소 그 세금 관계는 어떻게 그렇게 준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교통행정과장님 그 CCTV 건에 대해서 소신 발언하신 거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몰랐었던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 오롯이 다 시비 들여서 그런 그 영상 시스템 다 만들어서 결국은 과태료 처분은 전부 국고로
환입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 이 지방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은 몫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그런 발언은 굉장히 좋은 발언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게 관철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하시고 뭐 항의도 할 때에는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위에 뭐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꼭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아는 이제 뭐 지금 뭐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경기도가 이제 도지사하고 해서 이제 그 행안부 장관, 경찰청이 이제 행안부 소속이니까 행안부 장관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시장군수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한 두 가지만 좀 보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총괄과 2023년도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유지 관리 뭐 지난 행감 때에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2023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사업 설명서를 갖고 오셨었던 게 있는데 이 집행 결과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우수 저감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얼마였어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혹시 뭐 페이지 23년도 결산 자료 23년도 결산 주요 집행 현황 85페이지. 이 4억 1천짜리 예산 있죠? 아, 예, 예. 예. 그럼 이건 지금 2023년도가 4억 1천인 예산이고 예. 24년도 지금 현재 24년 예산은 얼마예요? 유지관리 예산이? 아, 금년도 거는 제가 좀 모르세요? 예, 이게 여기가 이제 용주 현촌 저류지 그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아니, 그래서 23년도에 사업은 24년도는 뭐 됐고요. 23년도 거를 보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했었던 것은 저류지를 제초 작업을 하겠다. 25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560만 원씩 1억 4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 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류지를 방역을 4개소 250만 원짜리 4개소를 해서 1,000만 원 예산 요청을 하셨었던 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개 저류지 40개소에 대한 시설 보수를 200만 원씩 해서 8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용주 현촌지구에 주민 편의시설 설치 설계 용역비로 1억 8천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승인이 났었던 상황인데 네, 네, 맞습니다. 집행을 한 거를 보면 습식 저류 환경 정비 공사 이거 무슨 사업이었죠? 환경 정비 공사에서 7천만 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수 유출 저감 시설 환경 정비 공사 이거는 또 뭐야? 그 8,700만 원짜리. 그리고 실제 방역한 것은 1,550만 원 지출한 거. 예산은 1,000만 원이었는데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썼겠죠. 1,500만 원. 또 용이 1저류지 환경정비공사 880만 원. 뭐 이것도 어디에서 시설 보수나 뭐 이런 데서 8천만 원짜리 예산에서 갖다 쓴 것 같습니다. 용주 주민 편의 시설 설치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이 1억 8천짜리였었는데 실제 지출은 7,700만 원 용역을 썼어요. 그렇죠? 예,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월을 7,800만 원을 사고 이월 시켰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죠? 그 설계가 안 끝나서?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용주과 현촌 저류지의 환경 우수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한쪽은 이제 체육시설 설치하는 걸로 이제 가닥이 잡혔고요. 여기 현촌 중복, 같은 중복 경우에는 시설로 결정돼 있는데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돼 그거는 이제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주민 편의 시설은 할수 중복 있어요? 결정이 없어도 이제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현촌 지구에는 이제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이 중복 결정이 된다 그래 가지고 근데 상식선에서 그거는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상식선에서 저류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재위험 갑자기 시설에 비가 와서 새벽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차를 빼야 되는데 저류지에다 차를 세워놔? 이 상식선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저류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라는 거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뭐 용역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쪽에 뭐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역의 뭐 주민자치위원님들 뭐 통장님들 다 뭐 수건 사업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류지 본래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지 저류지에다가 주차 시설을 하겠다? 물차면 어떻게 해요? 뭐 일단 진행 과정을 뭐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알겠습니다. 드리자면 제가 이제 여기 안전정화과를 오기 전에 이미 이게 이제 사업이 결정이 돼서 설계가 용역이 발주가 돼 있었고요. 이제 다만 의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재위험 시설에 주차장 시설의 용도가 이제 설치를 이제 처음에 이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진행하다가 일단은 현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주차장을 설치 안 하는 걸로 시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안 하는 걸로. 예, 안 하고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주차장을 하지 않는 대신에 어떤 용도로 이제 활용할 건지 저희가 이제 편의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습식이니까 이제 건식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의 네. 의견 받아가지고 다른 걸로 대응을 하는 걸로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받아냈습니다. 뭐 행감이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하고요. 집행잔액이 6,840만 원이 있어요. 네. 6,840만 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그거는 뭐 이제 사고 아까 이익을 시킨 거야. 뭐 그냥 용역 사고 이해를 예. 하는데. 그 뭐 우려하신 것처럼 뭐 대부분이 아까 몇 가지 나열을 하시잖아요. 이제 네. 뭐 제초 작업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방역도 했고 어떤 환경 뭐 보수 작업도 했는데 그 23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어제 행감 때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초 작업이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자체가 저도 이제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초 뭐 이것은 뭐 물에 뭐 일단 이제 그 물 유입부나 우수 유입부라든지 배출구에 배출하는 데 있어서 그 제초 가지 풀 가지들이 이제 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초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거뿐만 아니라 어떤 퇴적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작업들을 다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겨서 넘겼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류지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지 거기에 각종 어떠한 주민 수건 사업이나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손 보시기로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시고 네. 이제 바로 장마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장마가 다가오면 굉장히 그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겠죠. 강우량이 많을 때에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저류지에 대해서 이게 저류지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물이 고였다가 나중에 이제 빠져야 되는데 과연 물이 고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입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서 다음번 뭐 위원회나 뭐 이럴 때 저한테라도 꼭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만큼은. 그래서 이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는 그런 저류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존속 여부에 대해서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거 허당으로 그냥 놔두고 수목원 만들고 DMZ 계속 만들어 놓을 거냐는 얘기지. 그동안에 그 저류지가 기능을 다 하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방치 수준에 이렇게 가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만큼 알겠습니다. 저거 그렇게 방치됐다고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건설도로과에 그 121페이지 보면 평택 지제역 지하차도 개설 공사가 있어요. 여기 2017년도 이게 부담금 1억 9,700만 원 예산이 계속 2월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도시개발과하고 이거 2월을 했던 사항인데요. 네. 도시개발과하고 향후 이제 컴팩트 시티가 발표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아마 올해 예산에서 아마 불용 처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 1억 9,700만 원은 민간 도시 조합에서 넘어온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1억 9,7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불용 처리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려줘요? 도시개발과 쪽에서 그쪽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조합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그거를 지금 민간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체 이 그걸 금액 여쭤보는 말고 또 이 금액 말고도 한 50억 정도가 지금 저기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좀 돌려달라고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돌려줘야 될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전체적인 거는 불용 처리를 일단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불용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제 도시개발과 쪽으로 일단 돌려주고 도시개발과 쪽 그거 큰 틀에서 한번 검토가 좀 들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건설교통국 제가 행감 때도 뭐 충분히 세출 결산에 대해서 뭐 토의를 해서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어요. 뭐 안전건설교통국 뭐 2023년도 집행률이 78%, 뭐 2월액이 한 20%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뭐 2월액이 너무 많다. 또 불용 잔액이 너무 많다. 또 집행 잔액이 또 많다. 뭐 이런 지적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제 도시국도 이제 제일 먼저 했었던 부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 200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게 결산 검사 의견서입니다. 이걸 17년치를 제가 모아서 2월에 대해서만 다 한번 읽어봤었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2007년도에도 시의원이 있었고 그 당시에 뭐 부서장들이 다 계셨겠죠. 여기도 보면 지적을 하고 2월 사업비 발생을 최소화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2023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지적사항을 했어요. 다음 2008년 여기도 똑같아요. 특단의 방안을 강구. 어쩜 저렇게 문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2009년 여기도 좀 비슷해요. 연속해서 똑같은 문구를 쓰니까 좀 불편했는지 적극적인 해소 노력을 통해 2월 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함이 필요함. 다음 2010년 여기도 최소화함이 필요함. 다음 2011년 또 다음 12년 다음 13년 다음 2014년 네, 여기도 뭐 주요 내용은 용지 매수,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전년 대비 얼마가 증가하였음. 다음 2015년. 네. 여기 보면 뭐 엄청나게 증가한 해인 것 같아요. 2015년이 전년 대비해서 45.8%가 막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뭐 누가 2월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저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계속 2월액이 많고 한
이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저 해에는 유독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16년도. 네. 여기도 보면 주요 2월 사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뭐 사전 절차 미이행, 보상예비 지연. 결국은 뭐 보상비 조속 재결 추진 및 일부 구간 우선공사 발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음. 19년 다음. 네, 20년 다음. 네, 똑같습니다. 다음. 네, 여기도 똑같죠. 다음. 2022년 다음. 네, 여기도 거의 똑같습니다. 다음. 네, 여기 잠깐만요. 요즘 밑에 좀 키워주세요. 여긴 2022년도 결산검사는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서 결산검사를 하고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맨 밑에다 저거를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넣은 겁니다. 저렇게 2월액이 16년, 17년 동안 연속해서 지적사항을 당하는데도 전혀 개선 의지가 안 보여서 제가 하나 권고사항에 넣은 게 예산부서는 2월 예산의 불용 규모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2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혹시 국장님 페널티나 인센티브에 대해서 뭐 실국소장님 회의할 때 이야기된 게 있었습니까? 기획실하고? 맞습니다. 그 하여튼 2월액을 최소화하라고 의원님들 항상 지적했기 때문에 각 실국수에서도 그렇게 좀 예산을 집행해달라 이렇게 매번 당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부만 했지 이제 실제 뭐 페널티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어느 해 결산검사 때에는 2월액이 줄었다라고 칭찬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 칭찬을 받을 사항이 아니었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줄은 거예요. 그런 2월 사업 같은 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어느 때 갑자기 늘고 갑자기 줄고. 근데 이거를 왜 지나온 17년 동안 연속해서 그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또 다가올 17년도 똑같은 지적사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제가 안타까워서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소위 얘기하는 예산을 분산해서 쪼개기 한다라고 하죠. 뭐 이런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는 필요하겠더라. 그런 의지 정도는 보여주어야만 이 2월액이 최소화되고 불용액 뭐 최소화되고 집행잔액이 적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노력이 없이 이런 그 자리에서 이런 심의 자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말로써 하는 그런 의지 표현은 좀 문제가 있겠더라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장님 뭐 퇴직을 하셔도 밑에 계신 부서장님들께서는 제가 한 이야기 허투루 듣지 마시고 추후에 이런 지적이 자주 안 나오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이은하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 홍수 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 규정 아시죠? 네. 용도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나요? 홍수 조절 홍수 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 규정이요. 저류지는 뭐 재위험 시설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용도 5조의 용도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수 조절지 저류지의 용도는 하천 홍수량의 유역 분담을 통한 유역의 홍수를 효과적으로 방어 또는 경감하는 데 있다. 다만 공익 및 동시설의 효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용도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범위에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하는데 위법입니까? 뭐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용의동 수건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이제 뭐 어느 정도가 이제 예산이 과다하게 되다 보니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서 뭐 정책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저류지로 만든 공영 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일부 있고요. 인근에 있는 안성시 옆에 공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거는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년간에 계속 고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의 뭐 시민과 대화도 있었고 주민의 설명도 있었고 뭐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거기 이제 용의동의 주민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고 아직도 뭐 결정돼 아직 완료된 건 아니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금 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앞에 행정복지센터 부지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들어왔었을 때 주차난 감소됩니까? 증가됩니까? 그래서 지금 뭐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거기에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는 아직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대인지는. 지금 행정복지센터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그 지금 예정 부지에서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임시로 사용하는 부지 또한 주차난이 가중되어 있어가지고 단속도 심하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이제 그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리지 그 현촌 저리지 말씀하신 거죠? 일단 전에도 한번 뭐 말씀을 드렸지만 현촌 저류지 거기에 용의동에서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각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면 그 결과가 아마 용역 실태조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그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이제 주차장의 부족 여부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 여부는 그거는 별도로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도 고민 좀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류지에 대한 활용 이 측면은 그 주차장에 꼭 그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말씀드리면 현촌 저류지는 주차장 기능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차 대수를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추정을 할 때 한 40여 대를 하는데 거기에 빔을 설치해서 그거를 상부에다가 주차장을 구성하는 거는 한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너무 낮아서 그 저류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저희 부서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다른데 그 뭐 토지를 매입해서 그거를 뭐 용의동 그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그 부설 주차장으로 해서 토지 이용을 확대하는 게 낫지 그 저류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저희는 그 판단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그게 그리고 계속 그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그 가격이면 토지 조성을 해서 차라리 그 주변에 토지 그 부설 주차장으로 용의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면서 주차 수요가 늘어나니까 토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지으면 모를까 부설 주차장으로 그 현촌 저류지에 대한 거는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의견은 뭐 여러 부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행정복지센터 쪽하고도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었던 건데 근데 원래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거와는 다르게 지금 그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주민분들의 그 이해를 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건데 소통이 좀 부재한 측면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상당히 지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는 지금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럼 그 같이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어떠한 그 방식으로 대안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불러놓고 그 일방적인 식으로 말씀을 하면 듣는 사람들의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에서 절망으로 지금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죠. 먼저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그 설명해서 저희 그 주차시설 팀장이 거기 참석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다 전달된 거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주차장 거기 용의동 그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면서 부설 주차장에 대한 주차 개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공영 주차장을 해주는 그 교통행정과 소관하고는 좀 업무 차이가 있습니다. 괴리가. 그거는 이제 부설 주차장을 지는 거기 때문에 공공 청사를 질 때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저희는 이 부설 주차장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 교통행정과는 공영 주차장을 지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하고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도 그 주민 설명회 때 그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당연히 거기 행정복지센터도 그렇지만 주변에 상권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공영 주차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논의를 하고요. 저류지에 관해서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그런 운동시설이나 이런 거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럼 결과적으로는 목적의 취지에 따지자면 애초에 그러면 아예 설치가 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 저류지에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부분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여러 곳 그쵸?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도 제가 관리규정 상위법에서 언급은 했었지만 당연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저류지에 있어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를 좀 따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용의동의 현촌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넘친 적이 있습니까? 뭐 저희 평택의 34개 저리지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 상황실에 CCTV 모니터가 상시켜 있습니다. 이제 저리지도 저희가 이제 비만 오면 그 CCTV를 통해서 그 저리지의 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비가 올 때마다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재난 상황실에서.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몇 년간의 저리지에서 기능을 상실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요. 다음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지의 기본적인 기능은 재위험 시설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능을 유지하는 한에서 그거를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이용되고 있고 그거를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어쨌든 다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숙고를 해주시고요. 좀 서로 간에 좋은 방향으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강정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추가 질의 좀 한번 해볼게요. 저류지들이 사실은 저류지 때문에 자꾸들 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본래의 목적을 사용하면 당연히 그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류지도 습식이냐 건식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장마 때만 잠시 이제 그 물이 이제 고였다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또 그런 저류지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관리만 계속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로 또 활용을 못한다면 그것도 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하천구역 내에도 시설 같은 건 설치는 못하지만 시설을 설치는 못하게 돼 있지만 그냥 시설은 설치 않더라도 뭐 그것도 활용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친수공간을 또 조성해서 뭐 물이 고였을 때 큰 피해가 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물을 또 설치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류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걸 그대로 예를 들어서 크게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경우가 아닌 저류지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고 저류지 기능만 강조해서 그냥 놔뒀다가 풀만 나게 하고 그런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해야 돼요. 다만 지금 뭐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 마냥 뭐 홍수가 나든지 뭐 이랬을 때 뭐 거기가 그 시설물들이 너무 이제 문제가 된다든가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다면 그거를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류지에 지금 중복 결정한 저류지들 혹시 있습니까? 저희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타 지자체 같은 데는 일부는 뭐 중복 결정을 해서 아까 마냥 합법적으로도 이렇게 사용하는 데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는 그런 사례가 좀 간혹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 안중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안중만 놓고 보면 송담 초등학교 자리 옆에 저류지가 있죠. 송담 저류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어떤 학교가 들어온다고 쳐요. 뭐 대학교나 뭐 아니면 무슨 뭐 특수학교가 뭐 아니면 뭐 외국어나 뭐 이런 게 들어온다고 쳐요. 그러다 보면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더 이상 넓힐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중복 결정을 해서 저류지를 일부를 활용을 하면 그게 그런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 마냥 이게 꼭 저류지라고 해서 저류지의 기능만 강조를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 저류지의 기능상 여러 가지 위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저류지들은 저류지의 기능을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 잠시 장마 때만 임시로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나가고 평상시는 뭐 괜찮은 저류지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그 평상시 같은 데는 그냥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왜 주차장 사용 못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설을 않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다만 이제 저류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해야 되겠지만 중복 결정 같은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전체적인 용역이나 이런 걸 둬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봐서 상황에 따라 맞게 활용하는 것도 저는 일리는 있다라는 개인적인 좀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좀 결산 심사인데 좀 이거하고 좀 다르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일단 안전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문제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뭐 나름대로 야간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하면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중복 결정은 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 협소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도심 중심으로 따졌을 때 용도를 중복 결정을 안 하면 또 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효율성 면의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뭐 적절하게 사업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그렇게 따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육 시설이나 뭐 공원에서도 만약에 중복 결정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법적으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대신 안전을 뭐 위협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면서 그런 걸 사업 계획을 좀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혜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안전건설교통국 결산과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종합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3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200억 4천만 원이며 2,358억 2,034만 원이 집행되고 807억 9,97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4억 1,990만 원으로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4억 6,287만 원 발생하였는데 보조금 반납금의 반납 비율은 0.14%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2023 회계연도 결산상 세입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세입이 줄어든 만큼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2월 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의용소방대와 활동지원 등 2건에 48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한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 취소 등 예산 운영 계획상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감액 반영하도록 하며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해 과도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53억 2,257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납세 태만이 있었습니다. 현행 차량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징수 시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체납액으로 이월되어 가산금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